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과 독서 같아요. 아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본인이 자존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구나. 칠세고시 어떻게 준비하나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가 칠세고시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좀 가르쳐 봤던 그리고 공부를 좀 해봤던 엄마로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칠세고시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칠세가 지나게 되면 이제 미취학에서 취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.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이랬던 아이들은 영어 실력을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학원들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걸 칠세고시라고 하거든요. 제가 이제 아이를 1년 뭐 2년 정도 이제 준비를 시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과 독서 같아요. 시험 보러 갔는데 아프거나 그럼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뭐 100%, 120%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일단은 무조건 체력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으로 하는 체력도 있지만 학습 체력도 있는 것 같아요.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쉽게 지쳐버리게 되거든요. 아, 나 영어 공부하기 싫어. 아, 나 이거 문제집 풀기 싫어. 아, 이거 왜 써야 돼? 막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.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게 해준다거나 지루한 문제가 있지만 이 지루한 문제를 참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준다거나 틀린 거, 뭐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걸 또 못 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버티는 힘? 못 풀 수 있지만 그거를 지루하지만 어렵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걸 수용하고 왜 틀렸는지를 헤쳐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체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애가 집중을 잘 못해요. 근데 답은 아시잖아요. 아직 아이인데 뭐 억지로 시킨다고 얘네들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.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반발감이 생기니까 뭐 오래 앉아있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집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공부로 조금 변형시켜서 해주는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연산을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.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야? 그럼 대답을 안 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면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복숭아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1 플러스 1이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2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. 엄마 여기 1 더하기 1 있어. 아, 그러면 몇 개 갖고 와야 돼? 그러면 이제 아이가 2개를 들고 와요. 어떤 때는 요구르트 같은 게 2 플러스 1이야. 3개를 알아서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놀이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.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라이팅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. 라이팅 쓰라고 하면은 정말 글씨가 막 개발 세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.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만화처럼 해나갔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집중을 잘 못한다, 산만하다, 아니면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칠세고시를 하면 예체능을 다 뺄까요? 저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냥 예체능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 더 추가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이 정도로만 했어요.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대로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칠세고시 하는 와중에도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림 대회 계속 출품을 했어요. 출품을 해서 뭐 상도 많이 받았고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본인이 자존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구나. 아,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는 아이구나. 또 영어도 나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게 되는구나. 스피킹도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아니면 예체능 할 시간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아이들도 좀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
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연주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빼시지 않고 루틴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고가 있어요. 저희는 레고 대회도 계속 나갔어요. 7세고시 하면서 레고 대회도 나가고 레고 수업도 계속 받고,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레고 같은 수업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단순하게 레고 블록을 꽂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코딩이랑도 연관돼서 하게 되고, 또 아이들이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게 돼요.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공부를 빨리 시키느냐,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. 공부를 일찍 시키는 게 좋아요? 늦게 시키는 게 좋아요?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쟤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. 즐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7세고시를 마치 약간 도장 깨듯이 게임하듯이 즐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아이의 어떤 성향을 보고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적인 게 더 좋은 아이들이 정말 있거든요. 애들은 당연히 노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놀이식 유치원에 보냈어요. 놀이식 유치원에 보내다가 아이 라이딩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학습식으로 바꿨는데, 저희 아이가 학습식 유치원에 간 첫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엄마,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지금 날 보내줬어? 아이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.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, 이게 즐기는 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. 즐겁게 공부를 하다가도 뭐 숲체험도 가고 놀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롱런하면서 더 학습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. 우리가 아이들을 뭐 공부 머신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. 아이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로 키울 수 있도록 그거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거라서, 놀이, 대화, 학습도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1번은 인성이죠.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 공부를 해도 칭찬할 수 있고 놀이를 잘해도 칭찬할 수 있고 대화를 잘해도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부를 일찍 시작하던 뭐 늦게 시작하던 그건 어떤 부모의 선택인 것 같은데, 그거를 잘 해주려면 학습 정서를 잘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, 그러려면 대화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랑 충분하게 좀 대화를 해주고, 또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떨 때는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될 때도 있고,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좀 무게를 덜어줘야 될 때도 있고, 이거를 좀 센스 있게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후배 어머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주제들을 얘기를 했는데,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학군지에서의 예체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